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국제사회는 유노멀 새로운 시대를 급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독특한 것이 세계적으로 일어난 반중 정서의 폭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동양인이 중국인으로 오인돼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 중국인들은 이런 인종차별을 의식해서 화려하게 꾸며진 중국인의 거리, 차이나타운 가는 길도 끊었는데요. 유럽 최대 규모인 영국 런던 차이나타운이 없어질 위기입니다. 영국인들은 물론 중국 유학생들도 봉변당할까봐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였던 맨해튼의 차이나타운도 대부분 문을 닫아 슬럼가로 급변하고 있고, 깨진 유리창이나 중국인 비하 낙서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차이나타운에 세워진 사자상에는 이마와 입가에 누군가 테이프를 붙였으며, 태국 방콕의 차이나타운도 썰렁한 거리가 되었고, 일본 고베 차이나타운도 관광객이 급감해서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북미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차이나타운이 반중 정서의 첫 번째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인천의 관광 명소였던 차이나타운이 썰렁합니다. 중구 신포동 일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12.7%로 인천 주요 상권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최문순 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전국민 청와대 반대 청원 67만 명을 기록하며 무산시킨 한국의 성과를 미국 CNN 방송에서도 극찬했었죠.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요? 한국인의 슬로건입니다. 중국인들이 서울과 경기, 제주도,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의 땅을 쓸어담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이 서울 광진구의 다가구 주택을 25억 5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자기가 낸 자금은 3억 원이고 나머지 22억 5천만 원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이라는 겁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에서만 통하는 레버리지 갭 투자인데, 중국인이 이런 방식으로 국내 기본 자산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33세 중국인이 타워팰리스를 100% 대출금으로 89억 원에 구입한 사실이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엄두도 낼 수 없는데, 외국인들은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 대출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중국인의 이런 행태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중 헝가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하이 푸단대 헝가리 캠퍼스 건립을 반대하는 반정부 반중국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들이 반대한 것은 중국의 스파이 양성소가 될 것이라고 반대한 것입니다. 헝가리 국민들도 한국처럼 중국의 소리 없는 침공에 대한 방정식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헝가리는 마자르족으로 유럽 속의 한국인이라 할 만큼 기질이 한국과 가장 비슷한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 순환도 많이 당했지만 영특한 민족입니다. 푸단대 헝가리 캠퍼스 건설비는 15억 유로의 중국 자본을 빌려 건설하고, 중국 건설업체가 중국의 건축자재와 함께 중국인들이 들어와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설비 중 13억 유로는 헝가리 정부가 갚아야 합니다. 헝가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혔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경제 지원을 빌미로 한 중국의 1대1로 전략이죠. 중국인들은 소리 없이 들어와 땅을 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학교를 세우고 차이나타운을 건설하여 작은 중국을 만들어가며 또아리를 틉니다. 대상국에 거주한 그들은 기술과 전력을 중국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도 학교를 스파이 양성소라고 했고, 친중국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공자학당을 유럽에서 맨 먼저 폐쇄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에 푸단대 헝가리 캠퍼스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항구를 건설하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내는 등 SOC 건설에 적극 개입합니다. 결국 대상국은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각종 주권을 조금씩 중국에 내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중국의 소리 없는 침투를 알아차린 리투아니아가 동유럽 17개국 플러스 중국 체제에서 탈퇴를 선언해서 중국이 유럽으로 가는 교두보가 무너지게 됐죠. 친중국 성향의 독일, 프랑스도 중국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고, 이탈리아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본격적인 몰락의 시작은 호주와의 혈투에서 나타납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장악하는데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단연 호주입니다. 중국이 호주에 공을 많이 들인 결과 호주 수출의 35%를 중국이 차지했고, 2019년만 해도 130만 명의 중국인이 호주를 방문하고 15조 원을 썼습니다. 호주 내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 중 30%를 차지합니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사실을 호주에서 각성하기 시작했죠. 호주 언론과 정보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호주 내에서 중국인들의 활동과 개입, 침투 등 영향력 행사의 실태를 언론사들이 활발하게 추적 보도했고, 정보기관들도 경고성 분석 보고서들을 내 호주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야망을 폭로했다고 호주 찰스 스터드대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가 밝히고 있습니다. 호주 내 반중국 정서를 언론이 앞장서 형성해 나갔던 것이죠. 호주는 중국 화웨이의 접근을 막았고,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가 하면 팬데믹 기원 조사를 앞장서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살벌했습니다. 호주산 수입품에 대해서 전면 금지 수준입니다. 한국이 사드 보복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듯이 호주도 고통의 대가를 피눈물로 치러내야 했죠. 호주는 점차 중국이 차지하던 자리를 미국으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쿼드에 이어 5코스를 결성하면서 친미국가로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올해 들어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전력량 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막았던 대가로 전력난에 봉착했죠. 반도체 공장 외의 대부분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으며 한국의 가을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맞서 이긴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석탄에 이어 철광석의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수출은 미국과도 경쟁 관계라서 더 긴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경기호조로 올해 철광석 가격이 40% 정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호주산 철광석 수입을 막은 중국 경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이 다시 머리 숙여 호주산 철광석을 수입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2위 브라질 철광석 광산은 2019년 발생한 댐 붕괴 여파로 인해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아프리카의 철광석은 철도 항만 등 인프라가 거의 없어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호주의 목줄을 쥔 대가로 중국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죠. 중국 1대1로 정신은 그럴듯하지만 관련국들은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에 속국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대1로에 참가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공개 부채가 456조 원에 이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쓰는 수법과 너무 유사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몰디브는 명목상 부채가 31억 달러지만 실제 받은 액수는 11억 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받은 차관 총액이 연간 GDP의 절반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스리랑카도 중국 차관으로 한반도타 항구를 건설했지만 채산성 악화로 디폴트를 선언하고 중국 항만회사의 99년간 항만 운영권을 넘기는 등 국권을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부티도 채무불이행으로 중국에게 군사기지 건설에 동의해서 국권을 탈취당하고 있죠. 한국에 대해서도 동북공정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 중국이 1대1로 가입보다는 미국 중심의 CPTPP 가입에 서두르고 있는 한국이 무서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북태평양 진출을 노리고 동해안 교두보를 확보하려 했던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이 국민들의 힘으로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면서 한국에게만은 전랑외교를 펼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호주처럼 사드 보복을 경험한 나라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도 거뜬히 이겨낸 IT 강국입니다. 호주 석탄과 철광석이 중국 몰락의 시작을 알렸다면 한국의 IT 반도체 기술과 전력은 중국의 목줄을 잴 것입니다. 이번 중국 최대 전력난에서 애플이나 테슬라 핵심 부품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어도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공장은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IT 반도체 기술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트맨입니다.